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stay in the sun.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10만 명이 수술받는 질환, 흔히 맹장염이라 알려진 급성 충수염인데요. 급성 충수염은 초기에 단순히 체했거나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시간을 지체하다가 충수가 터지게 되면 뱃속에 염증이 퍼지게 되고 복막염 등 위험에 커지게 됩니다. 급성 충수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발생했을 때 주요 증상은 어떤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급성 충수염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급성 충수염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이희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충수염입니다. 이 충수염은 흔히들 이렇게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질환인데요. 우선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주세요. 네, 흔히 맹장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나 엄밀하게 말해 맹장염은 정확한 질환 명칭은 아닙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음식을 씹고 삼키는 입, 구강으로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 항문을 통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맹장이라고 불리는 소화기관이 있고 맹장에 붙어 있는 작은 주머니가 바로 충수돌기입니다. 네. 충수염은 맹장에 붙어 있는 이 충수라는 작은 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므로 맹장염이라고 하기보다는 급성 충수염으로 부르는 것이 의학적으로 맞는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맹장이 아니라 맹장에 붙어 있는 충수에 염증이 생기는 게 급성 충수염인데요. 이렇게 급성 충수염이 발생하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급성 충수염의 임상 양상은 천공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화불량을 비롯한 소화기계 증상과 함께 오른쪽 아랫부위의 복통, 미열 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천공이 된 경우에는 충수지 농양에 의한 종괴가 만져지거나 번발성 복막염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 충수염의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충수지 농양 또는 천공에 의한 증상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급성 충수염이 진단되면 신속하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복통과 미열을 호소하다가 천공이 생기면 이렇게 복막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급성 충수염의 발생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성 충수염은 어떤 원인에서든지 충수 내부가 막히면서 시작됩니다. 충수가 막히게 되면 충수로부터 대장으로 향하는 정상적인 장의 연동 운동이 제한됩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조류가 일어난 상태에서 장내 세균이 증식하고 독성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에 의해서 충수 내부 점막이 손상받고 궤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이후 충수 내부의 압력이 증가되면 충수로 가는 동맥혈의 흐름이 저하되고 충수벽이 괴사되어 천공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충수 내부가 막히면서 세균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후에 궤양이나 괴사 또 천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충수 내부가 막히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충수의 폐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충수 주위 임파 조직이 가다 증식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다음으로 딱딱한 변이 충수로 흘러들어가 입구를 막는 경우, 그 외에 이물질, 염증성 협착 등이 원인이 됩니다. 성인에서는 작은 대변 덩어리가 입구를 막아 염증이 생기기도 하며 드물게 이물질, 기생충, 종양으로 인해 충수가 막혀 급성 충수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충수 조직이 과다 증식하는 경우라든지 딱딱한 변이 막혀서 흘러들어가기도 하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이렇게 급성 충수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발생 연령이 조금 젊은 편이라고요, 선생님? 네. 급성 충수염은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20대 초반에서 가장 흔합니다. 10세 이전이나 50세 이후의 충수염 환자는 전체 충수염 환자의 약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 발현 후에 12시간에서 18시간 안에 의료기관을 찾게 됩니다.
전체적인 천공률은 약 25% 정도이지만 10세 이전이나 50세 이후에서는 높은 천공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급성 충수염이 발생하게 되면요, 병원에서는 쉽게 진단이 가능할까요? 네,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는 전형적인 임상 양상으로 병이 진행하기 때문에 의사라면 간단한 진찰만으로도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특이적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쉽게 진단되지 못하여 복막염이나 충수주의 농양으로 진행한 후에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충수염이 쉽게 진단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진단하기 애매한 증상이 있다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충수염의 증상 발현 양상은 충수의 해부학적 위치와 환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수가 맹장이나 결장의 뒤쪽에 위치하는 경우 하복부의 통증과 압통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충수가 맹장 하부 혹은 골반에 위치하는 경우 시골 상부의 통증과 빈뇨,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회장 주위에 위치하는 경우 증상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유아나 고령의 환자에서는 애매모호하고 비전형적인 임상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는 비교적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네. 병의 초기에 항생제나 진통제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통증이 가려지면서 충수주의 농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단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충수염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전형적인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보죠. 네, 충수염이 시작될 때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오심, 울렁거림이 먼저 시작한 후에 상복부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때 한두 차례 정도 구토를 하기도 하며 충수가 위치한 우하복부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거나 단지 의사가 진찰할 때 손으로 눌렀을 때 아픔을 느끼는 미세한 압통만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므로 이 시기에서는 병원에서도 단지 체했다고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복부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꼽 주위를 거쳐서 우하복부 통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에는 진찰을 하게 되면 우하복부의 압통이 뚜렷해지고 손을 눌렀다 뗐을 때 아픔을 느끼는 반발통이 나타납니다. 네. 서서히 미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충수염이 진행돼서 천공이 되면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아픈 부위가 우하복부에 국한되지 않고 하복부 전체 또는 복부 전체로 확산됩니다. 고열이 나고 심박동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네, 우선 급성 충수염의 전형적인 증상은요, 구토가 나고 오른쪽 아랫배에 통증이 오고요, 미열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좀 오래 두다 보면 천공이 생기면 복부 전체에 통증이 오고 미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애매한 증상 때문에 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앞서 얘기한 증상은 전형적인 경우이나 실제 그렇지 않고 전혀 충수염과 거리가 먼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 충수염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때문에 특별히 증상이 드러나지 않아 단순히 체한 줄 알고 아픈 걸 참다가 결국 충수가 터져서 천공성 복막염이 된 후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증상이 애매한 환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며 미국 외과 학회지에 따르면 이런 애매한 증상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최대 16%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이제 3분의 1 비율이면 꽤 큰데요. 그렇다면 진단이 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겠어요. 네, 증상에서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충수염의 진단을 매우 쉽게 알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어렵지 않게 충수염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충수염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세심한 진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는데요. 급성 충수염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복통이 생겼을 때 맹장이 아닌지 혹시 이게 짚어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진단할 때도 이 압통 부위가 꽤 중요하다고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급성 충수염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수가 위치한 부분을 눌렀을 때 느끼는 통증, 압통이 있는지 유무입니다. 이 부위를 맥버니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맥버니 포인트의 정확한 위치는 배꼽과 골반 앞부분이 튀어나온 뼈를 연결한 가상의 선에서 바깥 아래쪽 3분의 1 지점입니다. 앞에서 말한 체한 듯한 증상과 함께 복통, 후하복부, 특히 맥버니 포인트의 앞통 유무와 미열, 백혈구 증가 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충수가 위치한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 이게 충수염으로 진단이 가능한데요. 좀 증상이 애매한 경우 이건 좀 어렵다고요. 누르는 방법이? 네, 증상이 애매하거나 진단이 모호한 경우는 단순한 진찰과 혈액 검사 소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술 전에 이러한 영상의학적 진단을 통해 100% 진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검사에서 충수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입원해서 경과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또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건가요? 네, 급성 충수염에서 혈액 검사를 시행해 보면 백혈구 수치의 증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충수염 환자의 3명 중 1명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라고 급성 충수염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네. 소변 검사에서는 요로결석이나 신우신염, 골반염으로 인한 소변 내 적혈구나 백혈구가 증가하는 소견을 확인하여 다른 질환과 감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추가로 영상 검사를 하게 되면요, 더 정확한 충수염의 진단이 가능할까요? 네. 추가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초음파에서 눌러도 찌그러지지 않고 직경이 7mm 이상인 염증으로 커져 있는 충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수 주위의 체액과 종괴, 충수석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런 소견이 발견되면 결정적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수염일 때도 초기이거나 비만하거나 임신 등으로 초음파로 충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CT나 MRI 검사를 시행하여 커진 충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성 충수염의 경우 보시는 그림처럼 CT 검사를 해보면 염증으로 인해 커져 있는 충수와 주변 조직의 염증성 반응, 충수 내에 충수석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CT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MRI 검사를 통해서 커진 충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급성 충수염의 주요 증상은 심한 복통을 생기는 건데요. 이 급성 복통이 다른 질환으로 생기는 경우도 참 많죠. 그렇다면 감별 진단이 중요하겠어요, 선생님? 네. 복강 내의 다양한 질환들이 충수염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급성 충수염의 감별 진단에는 모든 급성 복통의 원인이 포함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성 충수염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는 외과적으로는 장폐색증, 개실염, 담낭염, 대장종양, 청공성 궤양 등이 있으며 산부인과적으로는 난소의 물호, 자궁 부속기 질환, 자궁의 임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과적 질환인 장관막 임파선염, 위장관염, 염증성 장질환 등과 비뇨기과 질환인 요관결석, 신우신염, 요로감염 등과 감별해야 합니다. 대부분 초음파나 CT 등 영상의학적 검사에 의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급성 충수염이 발생하면 이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늦어지면 이게 충수염이 터져서 문제가 된다고요. 네, 급성 충수염의 치료는 수술이 원칙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에게 급성 충수염 수술은 별것 아닌 수술로 인식되어 있으나 급성 충수염의 증상이 심한 경우 수술 부위가 커지고 수술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충수에 염증이 생기면 내부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충수로 가는 동맥혈의 흐름이 저하되고 충수벽이 괴사되어 천공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증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3일 이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충수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터진 충수 주위로 고름이 고이는 농양으로 발전해 복강 내 전체로 고름이 퍼지는 복막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충수염의 치료가 흔히들 수술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 선생님 없을까요? 간혹 수술을 하지 않고 항생제로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항생제를 복용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수가 입구가 막혀 있는 상황은 약물 등으로 해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로 시도하다가는 대부분 충수가 터져서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주변에 수술을 하지 않고 충수염을 고쳤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급성 충수염과 유사한 증상을 가진 다른 질환을 앓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질환들에는 급성 회장염, 회장주의 임파선 종양, 맹장 개실염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급성 충수염은 꼭 수술로 치료하는 질환이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앞서 3일 이내에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좀 수술을 미루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간혹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기엔 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나 신생아, 충수지의 농양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항생제를 주사하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으면 서둘러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행히 급성 염증이 가라앉는 경우도 있지만 재발하는 비율이 35% 정도이고 충수 입구가 막혀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주간 항생제 치료 후 환자분의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되는 대로 바로 충수 절제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거든요. 급성 충수염, 흔히들 알고 계시는 맹장염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급성 충수염의 치료는 빨리 수술하는 방법이겠죠. 이게 늦어지면 충수가 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합병증 위험도 커질 것 같아요. 네, 급성 충수염 수술이 지체되면 터져서 충수 주위 농양이 생기거나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수가 터지게 되면 수술이 매우 복잡해지고 수술 후 회복 과정도 매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수술 상처가 곱는다든지 수술 후 뱃속에 고름이 잡히거나 유착이 생기든지 하는 합병증들이 자주 발생하며 간혹 고령의 환자나 소아, 다른 전신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처럼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폐혈증 등으로 사망을 하기도 하며 임산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의 원인이 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급성 충수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제가 배가 한 하루 이틀 정도 됐거든요. 네네. 맹장염인지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지 상처가 많이 남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네네, 그러셨군요. 네네. 선생님 어떤가요? 네, 일단 배가 아픈지 하루 이틀 정도면 그리고 네. 그 위치가 이제 뭐 아랫배나 오른쪽 아랫배 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맹장염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증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뭐 열이 난다든지 하면 좀 더 정확해질 수도 있고요. 근데 모든 걸 정확하게 하려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먼저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뭐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검사에서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네. 대부분은 이제 복강경이라고 해서 구멍만 뚫어서 하는 수술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흉터가 뭐 1cm 미만으로 남기 때문에 흉터 등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른 진단과 빨리 수술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외과 전문의 이희호 선생님과 급성 충수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만약 급성 충수염이 의심이 돼서요 병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질까요? 앞서 선생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급성 충수염 수술은 염증이 생겨 있는 충수를 잘라내는 것으로 대개 전신 마취를 하여 시행하지만 척추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8시간 정도 금식을 해야 합니다. 윗속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마취에서 깨어날 때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성 충수염이 의심된다면 물도 마시지 말고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보통 수술 시간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최근에는 작은 구멍을 통한 복강경 수술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전화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좀 네.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네, 급성 충수염의 수술에 대해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충수를 절제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랫배를 절개하였는데 최근에는 수술 상처를 작게 하고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부분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강경을 통한 충수절제술은 보시는 그림처럼 한 개의 10mm 구멍을 배꼽에 나머지 두 개의 5mm 구멍을 뚫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복강경 수술 기구의 발달로 수술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최근에는 배꼽 한 군데에 구멍을 뚫어 수술을 해 흉터가 보이지 않는 단일공을 통한 복강경화 충수절제술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강경 수술은 수술 후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장점인데요. 수술이 늦어져서 충수가 터진 경우라면 이게 좀 수술이 더 어렵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선생님? 네, 충수가 터진 경우에는 수술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충수가 터져 뱃속 전체에 복막염이 생겨 있는 경우에는 퍼져 있는 고름을 깨끗이 세척하고 충수를 잘라내야 합니다. 수술 후에 다시 고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액관을 꽂아 놓기도 합니다. 충수의 염증과 괴사가 맹장에 붙어 있는 기저부까지 심하거나 암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이행 부위를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급성 충수염의 수술을 받은 뒤에는 회복은 얼마나 걸릴까요? 충수가 터지기 전에 수술을 할 경우에는 3박 4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됩니다. 네. 식사는 가스가 배출된 후에 시작할 수 있고 대개 수술 다음 날이면 가스가 나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간단한 활동은 수술 후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출근 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수술 후 3일에서 4일경부터 가능합니다. 충수가 터진 경우에는 대부분 일주일 이상 입원이 필요하게 되며 네. 수술 상처 이외에도 배농을 위해서 배액관을 꽂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충수가 터져서 천공이 생긴 뒤에 수술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합병증은 어떻게 생기고 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급성 충수염 수술 후에 합병증의 경우에는 충수염이 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 천공이 된 경우에는 15%에서 많게는 65%에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합병증으로는 수술한 상처 감염이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충수돌기의 염증이 심하거나 농양을 형성하였던 경우에는 골반내나 횡격막 하 등의 복강경에 농양이 발생할 수 있고 충수돌기를 잘라낸 단면이 새거나 장벽이 약해져서 장과 피부에 새끼리 생기는 피부 누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모든 복부 수술과 마찬가지로 장폐색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폐색은 수술 직후부터 수술 후 수년 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천공이 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면 이 합병증 확률도 확실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충수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충수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충수염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충수염의 복통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통이 생긴 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급성 충수염은 20대 때 가장 잘 발생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임신 중에 급성 충수염이 올 수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인데 어떤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충수염은 비임신 여성과 같은 빈도로 발생합니다. 네.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가 자라면서 점차 커지는 자궁에 의해서 충수가 우하복부에서 점차 밀려 올라가 임신 말기가 되면 우상복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 당시의 임신 개월수에 따라 압통 부위가 달라집니다. 산모에서 충수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임신 개월수에 상관없이 조기에 수술하여야만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린 아이의 경우 참 궁금한데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게 되면요. 급성 충수염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금방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흔한 게 복막에 임파선이라고 하는 이제 태아가 덜 된 기관들이 많이 분포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린아이는 급성 충수염 초기에는 자꾸 졸려하고 자극 과민성 및 식욕 부진 등을 보이며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 구토, 발열, 동통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급성 위장관염, 장관막 임파선염, 장주적증, 메켈 개실염 등이 있으며 이들 질환과 감별이 요구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10세 이하 환자에서는 우측 하복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막 임파선염과 감별이 중요합니다. 네. 이 둘을 감별하는 이유는
충수염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질환이지만 장갑막 임파선염은 수술 없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10세 이하의 아이의 경우에는 급성 충수염과 또 장감막 임파선염 이 두 질환의 구분이 중요한데요. 이 장감막 임파선염 어떤 질환인지 좀 짚어주세요. 네, 10세 이하의 소아에서 잘 발생하는 장감막 임파선염은 내장을 연결하는 장 사이의 얇은 막인 장감막에 존재하는 임파선의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복강 내에는 여러 부위의 임파선이 존재하지만 특히 우측 아랫배 충수 주위의 임파선이 특히 염증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복통의 위치가 급성 충수염과 비슷해 급성 충수염으로 오인되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초기 충수염이 장감막 임파선염과 같이 동반된 경우라면 초음파 검사에서 충수는 정상으로 관찰되지만 장감막 임파선염 소견만 보일 수도 있으므로 외과 전문의의 세심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경과에 따라서는 재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서 급성 충수염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때는 진단이 늦어져서 위험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노인의 충수염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과가 빠르고 합병증이 잘 생깁니다. 급성 충수염의 증상과 검사 소견이 염증을 잘 반영하지 않고 앞통리, 복통의 정도가 젊은이와 같지 않아 진단이 늦어져 천공성 복막염이나 충수지 주위 농양으로 진행된 후에야 수술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흔히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표현이 수월하지 않아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갑작스러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또 50세 이후 환자에서는 맹장에 생기는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50세 이후 환자에게는 또 맹장에 생기는 대장암도 의심을 해봐야겠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급성 충수염 흔히들 알고 있는 맹장염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보고 있습니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제가 자다가 갑자기 네. 목 안쪽에 기관지 쪽이 너무 많이 막혀갖고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산소기가 빨리 필요하다 해갖고는 아침 일찍 병원을 가서 산소기를 꽂았거든요. 네. 그래 가니까 병원에서 이것저것 사진도 찍고 복부까지 전부 다 찍고 이렇게 했는데 기관지 쪽에 염증이 있으면서 또 헬리코박터균도 있으면서 네. 위궤양이 있다라고 나오면서 백혈구 수치가 높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도 이게 몸이 별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혈구 수치가 그렇게 높아서 그렇다면 그것은 뭐 때문에도 또 그러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급성 충수염과는 조금 거리가 네. 있는 문제긴 한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것은 몸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환자분이 이제 병원을 내원했을 당시 급성 기관지염이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위궤양 이런 소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염증이 치료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백혈구 증가가 계속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 혹시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본 다음에 뭐 항생제라든지 추가적인 약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항생제나 약을 복용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다른 염증 원인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지금 몸 안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근데 병원에서 그 항생제를 치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네. 했는데 너무 병원에서도 너무 입원해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했고 지금도 퇴원했는데 네. 너무 회복이 없으니까 약을 어제 가니까 한 5일치 지어주면서 이거 먹고 안 되면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세요. 네. 그런 소리를 해가 좀 겁이 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항생제에도 치료되지 않는 몸 안에 다른 염증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몸에 급성 염증이 있고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몸 상태가 조금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하고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염증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 등의 진료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다른 염증이 네.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좀 큰 병원에 가셔서 좀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은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까? 네, 네. 그런 거죠, 선생님.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백혈구 수치의 증가는 염증에 반응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검사상에서 백혈구 수치가 증가돼 있다는 것은 몸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럼 위궤양과 네. 좀 기관지염이 있다고 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급성 기관지염이 있는 경우에도 백혈구 수치가 증가될 수 있고요. 위궤양도 궤양이 되기 전에 이제 위염이라는 이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염증 상태에서는 백혈구 수치의 증가가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헬리코박터 그 야구르트를 먹으면 좋다 그래서 그걸 네. 먹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헬리코박터 균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 네. 네, 근데 위궤양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궤양 같은 경우에 벌써 염증이 진행돼서 위 점막이 약해져서 궤양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궤양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급성 충수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네. 10년 전에 그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네. 그때도 배에 그 구멍을 내 갖고 하는 수술로 받았는데 요즘 들어서 갖고 그 수술한 부위가 계속 그 쿡쿡 쑤시 샀고 이래 샀는데 이게 그 뭐라 하노 그 다시 발생한다 재발한다 하나에 네네.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보통은 급성 충수염을 수술을 받은 경우에 재발을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충수 자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제 그 뿌리 쪽을 조금 남겨두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부분에 재발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발되는 경우보다는 이제 환자분처럼 수술한 지 수년 후에 네. 이렇게 간헐적인 복통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복부 수술에 생길 수 있는 장 폐색증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복강 내에 장기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장이나 장 감막 이런 복강 내 장기들이 서로 들러붙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러붙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식사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원활한 장의 연동 운동이 안 돼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이제 된다고 하면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장 폐색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갖고 그러면 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예전 멘치로 그렇게 다시 그 배에 그 구멍 내 갖고 하는 수술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고 갈라갖고 하는 거 말고 그렇게 네. 가능한가 예? 복강경 수술이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네. 같은데요. 예. 네, 근데 장 폐색증의 경우에도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보통 맹장염 수술한 이후에 생긴 장 폐색증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장 유착 박리술이라고 해서 네. 복강경을 통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근데 사전에 이제 뭐 CT 검사 등 충분한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장유착 박리술이라는 이렇게 복강경 수술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꼭 치료 진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를 해갖고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급성 충수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요, 네, 배가 그래 자주 아파요. 네네. 아랫배가요, 배꼽 밑에요. 네, 그런데 되게 심하면은, 네. 이게 좀 오래됐거든요. 네. 그런데 되게 심하면은 변이 쪼그레트 색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 배가 통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개실염 종류가 아닌가 하는데 그 선생님한테 네. 꼭 좀 문의를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복통이 지속된다 그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네. 변 색깔이 이제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저희들은 짜장면 색깔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 네. 초콜릿 색깔, 짜장면 색깔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화 기관에 출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래쪽 대장 부위에 이제 급성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가 나오지만 위장관 쪽 상부 소화기관에 이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나중에 변으로 나오면서 색깔이 이제 까맣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위궤양에 의한 이제 출혈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장에 생기는 개실염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네. 그 개실염에도 염증이나 이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출혈들이 이제 변으로 나오면서 이제 까맣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사를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근데 거는 개실염이라는 그 병 자체가 뭔데? 개실염은 이제 대장 같은 경우에 염증입니까?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실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장 같은 경우에는 한 층의 점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층의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이제 바깥쪽 점막이 얇아져서 꼭 포도송이처럼 방이 생기는 걸 개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장에 생깁니까? 일반적으로는 대장에 개실이 제일 많이 생기고요. 이런 개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공간이 생긴 개실 안에 변이나 이물질 등이 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염증이 진행되면서 총공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프고 통증이 심해요. 네, 이게 통증이 심하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장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동 운동이라고 해서 움직이다 쉬다 움직이다 쉬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장이 움직일 때는 아마 통증을 느끼실 거고요. 장이 쉴 때는 통증이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하시기 때문에 뭐 내시경이라든지 CT 검사 등 이런 검사를 조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개실염인데 만약에 뭐 총공이나 이런 게 없이 염증만 있다고 하면 이제 약물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궤양에 의한 출혈이 있다고 하면 궤양에 대한 치료. 혹시나 또 만약에 이제 만약에 개실염은요? 개실염 같은 경우에 염증이나 총공이나 출혈이 염증에 대해서는 항생제 치료, 약물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총공이나 출혈이 있어서 정말 복막염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만성이 아니라 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청자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이렇게 변에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이 생기는 종양, 암 등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그 개실염 자체가 그럼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또 한참 있다가 아프다가 안 아프다 그래요. 개실염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의 연동 운동 때문에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외과 전문의 이희호 선생님과 급성 충수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급성 충수가요, 우선 떼어버리는 수술인데 이게 떼면 장기가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인데 수술을 하고 나면 없어도 되는지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충수라는 기관은 이제 퇴화된 흔적 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꼬리뼈라는 건 다 있지만 이제 꼬리가 있던 이제 포유류의 이제 흔적 기관처럼 충수라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임파선에 영향을 주는 기관이긴 한데 크게 역할이 있지는 않아서 수술적으로 제거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충수염을 치료할 때 수술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강경 수술이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뭐 충수염 수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외과적 수술은 복강경이나 노부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충수염의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해서 총공이 된 경우에는 그 염증 정도가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벌써 농양이 생기거나 주변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복강경으로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복 수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증상을 빨리 이제 찾고 진단을 해서 빠른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수염이 충수를 떼는 수술이었는데 혹시나 재발이 되는 확률은 없을까요? 네, 앞서 시청자분하고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충수라는 기관이 이제 꼬리처럼 길게 이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할 때 아랫부분까지 이제 보통
결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남겨두게 되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남아있는 부분에 점막이 막히면서 똑같은 네.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지금 충수염에도 급성 충수염이지만 이런 염증이 터지지는 않을 정도로 계속 반복되면서 만성 충수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우측 아랫배에 통증이 있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CT나 초음파 검사를 해서 충수의 이제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증상이 반복된다고 하면 만성 충수염에 의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이희호 선생님과 급성 충수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급성 충수염 맹장염은 일반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수술을 받게 되는 친근한 질환으로 외과사가 처음으로 집도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과 소아를 포함해 연평균 10만 명 정도가 수술을 받는 흔한 질환으로 급성 충수염이 기에 이은 질환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큰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급성 충수염은 예방 방법이 따로 없고 발병 72시간 이후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 발생 시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수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빠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수술을 필요하지 않는 다른 질환들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성 충수염은 경험이 풍부한 외과 전문의와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소방청이 3년간 119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 환자를 분석해 봤더니요. 환절기 호흡기 질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1월, 12월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응급 환자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거나 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또 가습기 등을 이용해서 실내 습도를 유지해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